이상철은 도시락 봉투를 손에서 놓지도 못한 채 문턱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사무실에서 들려온 말이 너무 생생해서요. 죽기 하루 전이라는 표현이 이상철의 귀를 찢고 들어왔고 그 순간부터 이상철은 숨을 어떻게 쉬는지조차 잊어버린 얼굴이 됐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성재에게 냉정하게 선을 긋던 얼굴이었는데 이상철 앞에서는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버리더라고요. 이지혁은 박성재를 한번 쳐다봤고 박성재는 말끝을 삼킨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혁이 그동안 숨겨온 비밀이 아버지에게만은 들키지 않기를 바랐다는 게 그 눈빛 하나로 다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방금 내가 잘못 들은 거냐, 지혁아. 이지혁은 웃으려 했는데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전혀 웃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회사까지 오셔서 도시락은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셔야 돼요. 이상철은 도시락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대답해. 심장 이식? 몇 달? 그게 너 이야기냐? 박성재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말리려고 했습니다. 지혁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이 박성재를 딱 끊었습니다. 성재야, 나가. 박성재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지혁이 아주 조용히 덧붙이더라고요. 이건 우리 집 이야기야. 박성재가 문을 닫고 나가자 사무실 안은 이상철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눈을 마주치면 무너질까봐 괜히 도시락 봉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내 엄마 김다정은 알아? 몰라요. 그럼 조옥래 할머니는? 김장수 외할아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이상철은 강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불행해진다고 믿는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아들이 아무도 몰라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상철의 강함이 오히려 죄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도 숨기냐? 이지혁은 잠깐 숨을 고르고는 아주 현실적인 말부터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는 건 제가 감당하면 돼요. 근데 어머니가 지옥을 사는 건 제가 못 봐요. 이상철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나는 괜찮냐? 아버지도요. 아버지도 최대한 짧게 아셨으면 했습니다. 말이 너무 잔인했는데요. 그런데 그 잔인함이 이지혁의 사랑 방식이더라고요. 비혼주의라며 늘 거리 두던 이지혁이 사실은 누구보다 가족을 무겁게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이상철은 그걸 알아차리자 더 화가 났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게 억울했던 겁니다. 너 혼자 감당할 수 있어? 너 숨 쉬는 것도 힘들다며.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는 듯한 웃음이었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이상철은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어떻게 네 엄마한테. 이지혁은 이상철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면 어머니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자요. 그 공포를 저는 못 견뎌요. 제가 아픈 것보다 어머니가 무너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상철은 그제야 아들이 왜 박성재에게만 털어놓았는지 이해했습니다. 박성재는 친구였고 친구는 부모만큼 죄책감을 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지혁은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집에 들어갔습니다. 김다정은 따뜻하게 웃으며 도시락은 잘 먹었어? 라고 물었고 이지혁은 아버지가 또 싸우셨더라고요 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이수빈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으며 오빠 요즘 표정이 되게 영화 같다면서 웃었고요. 이지환은 말이 적은 편이라 조용히 밥만 먹었는데 밥상 위에서 이지환의 시선이 계속 이지혁의 손목으로 갔습니다. 병원 팔찌가 잠깐 스쳐 지나간 흔적이 있었거든요. 조옥래 할머니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혁아, 너 살 빠졌다. 어디 아프냐? 이지혁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이제 관리해야죠. 조옥래는 쉽게 넘어가 줄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조옥래는 김장수 외할아버지에게 전화까지 걸어버립니다. 장수야, 우리 지혁이가 이상해라고요. 김장수는 조옥래랑 사돈이면서도 제일 친한 친구라 이런 촉이 빠릅니다. 내일 내가 한번 슬쩍 보러 갈게라고 말하더라고요. 반면 지은호는 더 이상했습니다. 이지혁이 갑자기 선을 긋고 연락이 끊겼고 눈을 마주치면 도망치듯이 돌아섰거든요. 지은호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 사람 감정에 민감한 편인데요. 이 지역의 변화를 단순한 변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용기를 내서 박성재를 찾아갔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면 더 복잡해질까봐 늘 참아왔죠. 그런데 그날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처럼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성재씨, 지역 선배 무슨 일 있어요? 박성재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없어요. 지역이 원래 갑자기 차가워질 때 있잖아요. 지은호는 그 거짓말이 더 아팠습니다. 박성재가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니까요. 성재씨도 나를 피하는 거 지역 선배랑 약속했죠? 박성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의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서재에서 비서가 놓고 간 서류를 훑다가 이 지역 건강 이상이라는 메모를 발견합니다. 고성희는 권력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고성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지역이 무너지면 성재도 흔들리겠네. 고성희는 곧바로 박진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회사 대표고 감정이 흔들리면 일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는 아주 차분히 이 약점을 언제 써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우연히 이 지역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이 지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이식 기다리면서 살기는 싫어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지은호는 그 문틈 사이로 자기가 듣고 싶지 않았던 단어를 처음 듣게 되는데요. 심장 이식. 사랑이란 결국 들키는 비밀이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발이 묵혔습니다. 심장 이식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제껏 쌓아 올린 감정들을 전부 무너뜨리더라고요. 지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냥 돌아서서 모른 척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지역이 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와 눈이 마주치자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목이 메인 채로 물었습니다. 선배 방금 내가 들은 거 맞아요? 이 지역은 지은호를 지나쳐 걸어가려 했는데요.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지은호가 이 지역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한테 선 긋는 거 다 이유가 있었죠? 내가 부담될까봐? 내가 불쌍해질까봐? 이 지역은 손을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잡힌 팔보다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더 무거웠거든요. 지은호, 제발 나한테서 떨어져. 싫어요. 이유도 모르고 밀려나면 내가 더 오래 아파요. 이 지역은 결국 아주 현실적인 말로 지은호를 밀어냈습니다. 나 오래 못 살 수도 있어. 그러면 너는 내 옆에서 뭐가 돼? 지은호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뭐가 되든 그건 내가 결정해요. 선배가 결정하지 말아요. 이 지역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걸 들키면 더 무너질까봐 또 차갑게 굴었죠. 나는 결혼 같은 거 안 해. 너도 알잖아.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지금 그 말은 변명이에요. 선배는 원래 비혼주의였고 그래서 내가 선배를 좋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프니까 갑자기 그걸 방패로 쓰는 거잖아요. 그날 밤 이 지역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방 불을 켜놓고 기다렸고 김다정은 지역이가 전화도 안 받아라며 불안해했습니다. 이수빈은 가족 단톡방에 오빠 어디야? 를 계속 남겼고 이지화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라의 보디가드로 일하면서 사람의 도망치는 기척을 잘 알아요. 이지화는 형 이지역이 숨을 곳이 어딘지 대충 짐작했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또 다른 불씨가 됐습니다. 지강호는 방황 중이라 일도 제대로 못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급전이 필요해 누군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하필 고성희 쪽 사람이라는 게 문제였죠. 고성희는 지강호의 빚을 쥐고 지은호의 가족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정순이는 아들을 감싸려 했지만 고성희 측에서 빚을 갚지 않으면 카페 쪽으로도 문제가 갈 수 있다고 은근히 협박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를 보고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내가 흔들리면 우리 가족도 흔들리는구나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지은호는 이 지역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친근하게 말해놓고도 속으로는 수백 번 무너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이 지역을 살리려고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담당 의사 한우진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라 진행이 빠릅니다. 약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고요. 이식 대기 등록을 미루면 더 위험해집니다. 박성재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돈이 문제면.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 순번, 상태, 공여자 다 변수예요. 박성재는 병원 로비에서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그때 박진석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은 대표로서 병원 재단 행사 때문에 왔다고 했지만 박성재는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도 뭔가를 알고 있구나. 그런데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를 따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성재야, 요즘 회사에 집중 못하더라. 무슨 일 있냐?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아프면 숨기세요? 박진석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박진석이 과거에 숨긴 게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죠. 그날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지환을 통해 이지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지환이 직접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지환의 손이 떨리는 걸 박영라가 눈치챘고 박영라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집안에 큰일 있지? 이지환은 대답 대신 박영라가 건넨 물을 마셨습니다. 박영라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숨기면 더 커져. 내가 겪어봤거든. 박영란은 고성희에게 억압받으며 살아왔고 그래서 숨기는 집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의 침묵에서 이지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지혁의 숨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지혁은 혼자 있으면 괜찮은 척이 더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요. 혼자 있으니 오히려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장수였습니다. 김장수는 농담처럼 시작했는데요. 지혁아, 너 어디냐? 조옥래가 너 잡아오라네. 할머니가 촉이 섰어. 그 농담이 이지혁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웃으며 대답하려 했는데 숨이 막혀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 김다정이 밖에서 이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엄마였고 엄마는 늘 이상을 먼저 알아차리잖아요. 지혁아, 엄마한테는 숨기지 마. 이지혁은 그 순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그 한 걸음이 기적처럼 버텨지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의 다리가 풀렸고 김다정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김다정은 비명을 삼키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혁아, 왜 이렇게 차가워 왜? 그 소리를 듣고 이상철이 달려 나왔고 조옥래가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조옥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외쳤습니다. 119 불러.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 앞에서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선배가 날 밀어낼수록 나는 더 가까이 갈 거야. 그런데 그때 박성재가 지은호의 팔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은호씨 이지혁이 이식 안 받겠대요. 누군가는 살려야 하고 누군가는 숨겨야 했습니다. 응급실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의자에 앉아도 앉은 게 아니었고 김다정은 손을 맞잡은 채 기도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옥래는 눈물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는데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김장수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조옥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돈이라 얽힌 세월이 길고 친구라 버티는 법도 아는 두 사람이었지만 손끝은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병원 복도에서 울면서도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라 늘 세상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연결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수빈은 무심코 우리 오빠 수술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치려다 이지환에게 손목을 잡혔습니다.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지금은 조용히 해. 우리 형은 그걸 제일 싫어해. 이수빈은 그제야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형 이지혁이 왜 혼자 버티려 했는지. 세상이 알면 가족도 같이 찢어진다는 걸요. 지은호는 병원 복도 끝에서 이지혁의 담당 의사 한우진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식 정말 방법이 없어요? 한우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해요. 이지혁 씨가 대기 등록을 거부하면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선배가 동의하게 만들면 돼요. 내가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결심을 보며 복잡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사치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을 살리는 게 먼저였고 그 과정에서 지은호가 상처받는 걸 보는 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지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지혁이는 살고 싶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죽고 싶어서 버티는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는 걸 못 보니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죠. 선배가 혼자 죽음을 정리하지 못하게. 그때 고성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고성이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는데요. 눈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회사 일은 누가 하니? 너 아버지 박진석도 지치셨는데. 박성재는 고성이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가 흔들리는 틈에 회사의 실권을 잡으려는 사람이니까요. 어머니, 지금 그 얘기 하실 때 아니잖아요.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세상은 늘 그때가 없어. 힘없는 사람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 박진석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박진석은 이 지역의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고 고성이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고성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서랍 속 조사 보고서 버려진 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고성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식 사람 하나 살리면 과거가 살아나겠네. 박영란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뒤졌습니다. 박영란은 고성이의 방에서 우연히 본 서류철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거기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박영란은 그 이름이 이상하게도 지은호와 닮아 보여서 더 불안했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환, 너 혹시 지은호라는 사람 알아? 이지환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박영란은 그 침묵에서 이미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알고 있네. 그럼 나도 끼워줘. 나 이번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은 지강호의 입에서도 튀어나옵니다. 지강호는 고성이 측 사람에게 끌려가듯 만났다가 문틈에서 들은 말이 있었거든요. 지은호 건은 정리됐지? 사망신고도. 지강호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사망신고라는 단어가 이 지역의 죽음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강호는 처음으로 엄마 정순이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큰일 저질렀나 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이름을 말했어. 지은호 사망신고. 정순이는 아들의 말을 듣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순이는 과거에 숨긴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은호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심장을 쥐어짜는지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한편 응급실에서 이지혁은 잠깐 의식을 찾았습니다. 이지혁은 가장 먼저 이상철을 찾았고 김다정의 손을 보자마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가 다시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던 거야. 김다정은 웃지 못했습니다. 지혁아, 엄마는 바보 아니야.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비혼주의도 능력남의 자존심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냥 아들이었고 엄마 앞에서 겁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 말 한마디에 김다정은 무너졌고 이상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홍래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조홍래는 늘 독한 말로 가족을 지켜온 사람인데요. 지금은 독한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혼자 결정하지 마. 나도 너 가족도 은호 씨도 다 너를 사랑해.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호 여기 있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면서 웃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선배. 나 도망 안 가요. 그런데 그 순간 한우진이 박성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성재 씨, 조직 적합성 관련해서 이상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박성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한우진은 낮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사망신고가 된 사람 중에 이지혁 씨와 조건이 맞을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요. 그런데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진석은 병원 복도 끝에서 그 말을 듣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지은호, 너 살아있었니? 그리고 고성이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서류 오늘 안에 없애. 그 이름 다시 나오면 끝이야. 지혁과 은호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은호는 지혁의 비밀을 알아낼 수. 지혁과 은호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은호는 지혁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혁의 심장은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다음 이야기 전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